둘, 셋. 개새끼 그럴 줄 알았다. 자, 여러분 스포일러 리뷰 잘 보고 오셨나요? 개봉 후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현재, 오늘은 모두가 물음표를 띄웠던 호프의 엔딩. 이 외계인들의 대화는 대체 무엇이며, 만약 호프의 2탄이 제작된다면 그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상상력을 풀가동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벙찌게 만들었던 결말, 이 고속도로 위에서 지들끼리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쿠월의 함선이 추락하고 머리에 총을 맞았던 조르의 아들 칼리에겐 삼몰리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은 게르투의 이름을 걸고 모든 걸 지켜내 칼리를 부활시켜야 한다. 마베유는 심장을 떼어냈고 쿠월의 함선은 그대로 추락한다. 일단 계급표를 그려볼게요. 조르는 외계의 황후, 마베유는 황후를 섬기는 전사, 아이도보르는 조르의 시녀, 바미기르는 뽀삐의 눈물을 보여준 괴물, 외계의 하층민이었죠. 이들은 서로의 신분도 역할도 출신도 모두 다르고 디자인 또한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단이 났냐?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냥 이번 영화를 보고 상상해볼 수 있는, 영화 속에 주어진 정보로 추리할 수 있는 제 내피셜이니까 여러분들의 재미와 상상을 더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을이 쑥대밭이 된 진짜 이유. 썰 장인으로 나온 해술 아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저씨가 먼저 목격한 외계인은 바로 이 진격거였죠. 이 썰 풀 때는 3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화면에선 4명이었고요. 이들의 외형은 모두 쌍둥이 마냥 비슷했는데 사실 얘네 빼고는 다 생김새가 달랐죠. 개인적인 내피셜론 얘네가 먼저 조르의 아들인 칼리를 납치했고 납치한 칼리를 데리고 지구에 불시착합니다. 하필 지구로 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영화는 불친절하게도 설명을 하지 않아요. 일단 모종의 목적을 위해서 지구에 떨어진 거라 가정해볼게요. 근데 이 과정에서 칼리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칼리를 목수가 발견 후에 총알을 박아버렸고 그 사체를 냉동 창고에 숨겨버립니다. 네, 그렇게 진격거 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죠. 그리고 이런 짓을 한 인간들을 참교육하기 위해, 아니면 칼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을을 뒤지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거죠. 한편 조르팀은 바미기르 팀을 추적하고 이들이 지구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그렇게 두 세력은 전투를 벌이고 이걸 해술 아재가 목격한 거죠. 물론 이때 해술 아재는 곰굴을 목격했고 곰굴 안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다 얘기했지만 해술 아재가 본 곰굴 자체가 구체 모양의 함선, 즉 사실 조르의 우주선이라는 점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실 이 해술 아재의 이야기 자체가 호프에 숨겨진 메타포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보면 해술 아재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동시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유일한 화자입니다. 근데 처음엔 분명 3명이라고 얘기했다가 이후 나오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는 4명이었고 외형도 쌍둥이처럼 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구분도 가지 않죠. 즉 아재가 봤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진 일 사이엔 이미 균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에 방아쇠를 당긴 게 누구였냐? 바로 이 목수죠. 도망친 칼리를 뭔지도 모른 채 일단 총부터 갈겨버리고 사체를 냉동창고에 숨깁니다. 그냥 짐더미처럼 말이죠. 이 낯선 존재를 향한 인간의 첫 반응이 대화나 소통이 아닌 방아쇠였다는 거. 숲에서 조르를 마주한 성기 일행 또한 두려움했던 채 먼저 선방을 칩니다. 나홍진 감독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누가 악해서만 악행이 생기는 건 아니다. 어쩌면 이 말이 영화의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결과를 부른 진짜 원인은 결국 인간의 공포와 폭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지구를 먼저 부순 게 아니라 인간들이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 거. 이 외계인들의 대화는 영화 결말 직전에야 자막으로 번역됩니다. 러닝타임 내내 얘네가 뭔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막 없이 나왔던 대사들은 전 이렇게 봅니다. 이 행성에서 아이를 찾고 있다. 우리들의 아이를 돌려달라. 이들은 위협이 아니라 협상의 메시지를 보낸 거죠. 결국 이 편이 나오게 된다면 자식을 잃은 조르 입장에선 정당한 응징이 필요할 테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요새를 만들고 칼리를 되살리기 위한 스토리를 보여주겠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미심쩍은 포인트, 바로 이 범석과 성기의 존재인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성기는 3번 이상을 날아가죠. 이 3-4m 이상을 붕 날고 나무에 부딪히고 떨어집니다. 근데 일어나서 말까지 타고 마지막엔 드디어 사망. 하나 싶었는데 또 살아요. 이 정도면 사실 그냥 외계인 시켜달라는 겁니다. 이 성기가 외계인인 걸 제발 맞추세요 라는 거죠.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관계가 주어졌던 범석과 성기, 이들만 유일하게 육촌관계였죠. 여기서 또 하나의 뇌피셜을 굴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떡밥은 둘의 회복력. 생각해보세요. 둘 다 외계인한테 정통으로 얻어맞고 몇 미터를 붕 하고 날아갔다 떨어지지만 이 손가락 뼈 하나 안 부러집니다. 이 안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회복을 해요. 아니
무슨 울버린이냐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몸이 그냥 터졌을걸. 여러 번 얻어맞고도 다시 일어납니다. 뭔가 기시감이 있지 않나요? 네, 이건 우리가 이미 영화에서 본 능력, 이 외계인들의 능력과 비슷하죠. 총알 박히고 유탄이 직격으로 꽂혀도 곧바로 재생해버립니다. 성기의 몸이 보여준 그 비정상적인 맷집이 외계인들의 특성과 정확히 맞물리는 거죠. 만약 이 둘의 조상이 외계인과 관련이 있다면 조금씩 아기가 맞아 들어가요. 범석이 외계인한테 갑자기 연민을 느끼는 장면. 근데 이건 사실 연민이 아니라 동족을 알아본 일종의 본능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범석은 말하죠. 자기도 기분이 이상하다고. 왜냐면 애초에 인간의 감정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성기가 마베유를 코앞에서 마주하는 장면. 근데 크게 겁먹지도 않은 이 배짱. 다른 사람들은 죄다 오줌 지르고 도망가기 바쁜데 우리 튼튼 성기만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죠. 이 또한 외계인의 피가 몸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닐까. 이 성기와 범석이 육촌이라는 건 둘의 조상이 몇 대는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인데, 즉 외계인들이 지구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어쩌면 몇 세대 전,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이미 접촉이 있었고 이 두 남자의 핏줄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려온 거죠. 진격거 팀이 지구에 불시착한 이유도, 굳이 호포 마을에 떨어진 이유도, 이 튼튼한 성기와 범석이 그렇게 죽지 않는 이유도 사실 이들의 피가 섞여 있다는 전개인 거죠. 사실 꿈보다 해몽이라고 나홍진 감독은 아예 생각조차 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전 차라리 이 설정으로 가면 좋겠어요. 자, 또 영화를 보고 나서 궁금했던 건 이 구체 모양의 우주선, 이게 두 세력 중 누구의 것이냐인데, 해수라제의 설명으론 괴물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죠. 이걸 진격거와 조르팀이 붙은 걸로 가정해볼게요. 여기에 총 3개의 좌석이 보였고, 이렇게 되면 정황상 조르팀의 우주선이 맞습니다. 조르와 마베이오, 아이도보르까지. 지하실엔 또 다른 아기 외계인이 있었죠. 여기서 또 이 아기 외계인은 뭐냐. 이 친구의 생김새도 칼리와는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 친구는 조르의 또 다른 자식, 칼리의 형제일 수 있겠고, 조르가 역으로 납치한 외계인의 자식, 그러니까 납치된 진격거에 아일 수도 있겠죠. 만약 이러한 가설이 맞다면 이 아이는 3부작까지 살아남는 다음 세대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요, 1편이 칼리를 찾는 이야기였다면 2편은 칼리의 부활 스토리를 다루고 자연스럽게 성기와 범석의 뿌리까지 건드리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전부 내피셜이고요. 나홍진 감독은 애초에 다 친절하게 떠먹여주는 대신 니들이 한번 맞춰봐 하고 뒤돌아 나가버리는 요런 배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고요. 영화 속 해수라제의 목격담이 그랬듯 결국 이 작품이 남기는 건 답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 그 자체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자, 과연 호프의 2편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성기와 범석은 정말 외계인일지, 그리고 지하실의 그 외계인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과 내피셜 마구마구 남겨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전 무등이었습니다.